제가 석사 논문 쓰는 마지막 학기에 경실련이 이제 점차 발기인 대회를 위해서 여러 계통으로 경실련 운동의 취지를 알리는 그러한 모임들이 소소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손봉호 교수님이 이쪽 기독교계 이쪽에 경실련 운동을 이렇게 좀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소식을 같이 접하고, 그래서 경실련 발기인 대회를 참여를 하고, 논문을 다 쓰자마자 이제 경실련 사무총장님을 찾아갔죠. 그 당시에 서경석 목사님을. 초창기에는 아마 2명으로 시작했을 텐데, 그때 사무실은 지금 저 아현동에 아현고가가 있었고, 그 로타리에 당시에 전주대학교의 전주신학교의 총장으로 계시던 김용복 박사님이 쓰는 연구실이 있었어요. 그 연구실 더부살이를 했죠. 남은 사무실 더부살이 하던 때고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극 환영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간사로, 정책연구 간사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운동은 대체로 이제 이 민주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 운동, 특히 이제 노동계 쪽에서 그 운동이 사회 변혁 운동으로서 중요한 중심축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민 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나온 게 경실련이었고, 경실련이 지향했던 바는 뭐냐면 주부들이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사회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그러한 데몬스트레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이 돼야 된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동을 할 때 그게 이제 편하게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합법적인 공간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순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게 이제 시민운동이 해야 될 바다 하는 거였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 성숙해 가면 갈수록 그 운동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주인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운동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이제 기치를 걸고 시민운동을 시작했었죠. 정치적인 민주화 장이 어느 정도 열린 상태고,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으로는 그동안 압축 성장, 그것도 불균형 압축 경제 성장을 쭉 해왔었잖아요. 그 모순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드러나기 시작했죠. 전세 세입자 중에 자살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회 이슈화도 되고, 그래서 경제 사회 구조의 여러 모순들이 이제는 이 결과들을 상당히 드러내는, 그게 다른 얘기로 하면 시민운동에 대한 수요가 이제 사회적으로 꽤 높았던 거죠. 그래서 경실련 나름대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시할 때마다 상당히 반향을 좀 일으키는, 그게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경실련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시작했지만,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 시작했지만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갔죠.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추구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좀 전문가들이 참여가 많았어요. 초창기부터 그 경제학 쪽에서는 서울대 변영인 교수님의 그 학현이라고 하는 연구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성장 지상주의에 반해서 그 분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축이 돼서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여러 주제별로 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우리 경제가 60년대부터 재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서 압축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정부는 상당히 그 정책적으로 소수 재벌들에게 그 자본이 집중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고, 그 재벌들이 특별히 이제 수출 최전선에서 경제를 견인하도록 했었고, 그런데 1980년대 후반쯤 오면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에 상당히 호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당시에 유가도 낮았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상당히 낮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자율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고 해서 특히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형성이 돼서, 그때 이제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이제 적자를 계속 해오던 때에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자금 흐름이 상당히 이게 풍부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거예요. 상당히 부동산 투기가 심각해졌죠. 왜 이러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드러나는가 했을 때는 좀 더 구조적인 이슈들이 있다. 우리 경제가 재벌 중심의 구조로 돼 있는 데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해서 재벌개혁 다루는 그러한 정책연구소위가 구성이 되고요. 그러한 금융실명제 문제, 한국은행 독립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위를 구성해서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소위 안에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 가죠. 그러면 이제 정책실에서 실무자로서는 각 소위에서 선생님들이 정리한 내용에 기초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성명서를 낸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경실련의 입장을 이제 정리해서 대외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의학 분업은 그 당시에 연구 소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의료계와 약 쪽에 의학 쪽에 양 그룹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슈들도 많이 나와서 관여된 게 이제 그 의학 분업 문제였고요. 그 운동을 주도했던 당시에 사무총장이셨던 그 서경석 목사님이 운동에 대한 열정, 그 운동력이라고 하죠. 그게 거의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이셨어요.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그런 전문성이 뒷받침된 대안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문제, 나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 또 내 이웃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고민할 수 있었고 직접 내가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보이스가 그 시민운동의 채널을 통해서 실제 사회의 반향을 일으킬 때에 저 짜릿함, 또 자부심, 긍지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죠.